고사성어 중에서 간혹 6자로 된 그 육자성어죠. 그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예서로 써볼게요. 첫 글자를 보고 여러분이 알아맞힐 수 있다면 한자 실력이, 감각이 있으신 겁니다. 상당히. 자, 이 진이죠. 다 할 진짜. 그릇 속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다 꺼내 먹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없다, 소진됐다 할 때 그 다 할 진이죠. 진인사, 사람의 일. 진인사는 그런 뜻이죠. 사람의 일을 다 하라. 뭐 최선을 다하라 이런 거 비슷하죠. 진인사. 그 밑에는 뭡니까?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 없습니다. 기다릴 뿐이에요. 기다릴 때. 이 중인변을 이렇게 씁니다. 예서체에서는. 대 무엇을? 천명을. 천명이 뭡니까? 많이 쓰인 말이지만 막상 이게 뭐지? 라고 할 때 대답이 좀 막히는 경우 있죠. 하늘에 정해진 운명을 뭐 수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운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운명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려라. 이게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데 제가 오늘 이걸 들고 나온 이유는 그 유래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이것은 삼국지 연의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그 유명한 적벽대전. 제가 얼마 전에 적벽부 필사했죠. 적벽부. 소동파의 적벽부.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쓰면서 느끼는 게 표현이 너무너무 절묘한 거예요. 소동파. 유배 가가지고 그곳에서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봐서 거기서 쓴 읊은 것이 바로 적벽부인데, 좀 희대의 천재죠. 오늘 뭐 소동파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자, 여기서 적벽대전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조조가 쫓기죠. 누구에 의해서? 제갈량의 기가 막힌 꾀, 그리고 주유의 실행력에 의해서 쫓기게 돼요. 제갈량은 이런 모자를 주로 썼다고 기록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마 똑똑하게 잘 생겼을 거예요. 이 제갈량의 꾀에 넘어가서, 그리고 주유의 아주 또 대담한 꾀와 지모의 합동작전에 넘어간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조조는 쫓겨요. 비참하게 깨지고 배는 불타고 결국은 막 자기 옷도 벗어버린 채로 조조인 게 밝혀지면 관역이 될 테니까. 그래서 막 도망가고, 완전히 이건 체면도 말이 아니고,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 도망가다가 이른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화용도라는 곳입니다. 이제 부하도 몇 명 안 남았어요. 무기도 만들고 있어요. 이제 누가 찌르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죠. 화용도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좁은 길이 있고, 여기 양쪽에는 낭떠러지 이렇게 절벽이 솟아 있는 거죠. 이 좁은 길, 여기를 향해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아이고, 이런 길에 누가 매복시켰다면 나는 죽었을 텐데, 제갈량도 머리가 짧구나, 이런 신소리 하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딱 누가 나타나죠? 관훈장. 천하의 명장으로 알려진 관훈장이 청량언월도를 들고 어서 오시오, 당신의 목을 거두러 왔어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부하들이 쫙 있고, 쌩쌩한 부하들이. 아이고, 난 죽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엎드려서 울면서 매달려서 절을 하죠. 나 좀 한 번만 살려주게, 관공. 관공. 예전에 그렇게 자기가 많이 베풀어준 것도 있었거든요. 자기 진영에 머물 때, 물론 좀 거의 반강제로 머문 것이지만, 그래도 적토마라는 아주 천하제일 말도 선물하고, 이런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관우도 이 천리, 하룻밤에 천리를 달린다는 그 유명한 레전드 적토마. 그래가지고 아휴 하면서 일부러 딴청을 피우는 듯 하면서 달아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조조는 살아나죠. 그날 만일
이 청령 언얼도로 목을 베어버렸다면, 조조를 깔끔하게 해치웠다면 중국의 역사가 바뀌었겠죠. 위나라가 통일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삼국을 총나라 아니면 오나라 아니면 두 나라의 연합 그것이 형성돼 가지고 후대가 완전히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정에 매여 가지고 이 관원장, 저는 관원장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의리 있다, 정이 많다, 인간적이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좋아하지만 그게 약점인 겁니다. 어찌 사사로운 정에 매인단 말입니까? 깔끔하게 했었어야죠. 군인인데, 장군인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군법을 어겼으니까, 제갈량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제갈량이 화가 났겠죠. 관공의 목을 베시오 하고 묶어놓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원래 아무리 중요한 장군도 군법을 어기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으로 갚아야 되죠. 그러는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유비가, 아이고 승상, 나의 얼굴을 봐서 한 번만 봐주시오. 관공과 나는, 또 그리고 장비, 이 세 사람은 태어날 땐 달리 태어났지만 죽을 땐 같이 죽기로 맹설한 바가 있어. 도원결의라고 하죠. 그러니 관공의 목을 벤다는 것은 내 목을 베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소. 그러니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한 번만. 이런, 바로 이렇게 정에 약한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천하를 통일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유비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공을 살려줍니다. 그때 제갈량이 탁 씁쓸하게 내뱉은 말이 있어요. 나는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이제 운명은 하늘에 맡기겠습니다. 바로 이 말을 한 거죠. 나는 지인인사 했습니다. 그러니 운명은 하늘에 맡길 뿐입니다. 그리고 휙 가버려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 유비의 이런 나약한 모습이. 결국 관공은 나중에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쓸쓸히 목이 잘려 죽죠. 유비는 병석에서 죽고, 제갈량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결국은 다 모든 게 실패하죠. 대천명,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인사도 뭘 기준으로 진인사하느냐가 참 다른 얘기죠. 최선을 다한다는 게 말은 좋은데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우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그 식당에, 대박난 식당이 있어요. 그런 곳을 인수해서 하면 잘 될 것 같죠? 권리금 이만큼 주고 인테리어 더 잘 꾸며가지고 종업원 더 많이 쓰고 이라시아이마세 하고 인사도 잘하면서, 그렇다고 해도 새로운 그 사람이 꼭 대박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나는 안 되지? 그 손님들 다 어디로 갔지? 이 사람의 복분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복분이란 건 뭐냐면은 이번 생만이 아니라 이 전생 수없는 생 동안 쌓아온 종합적인 복의 분량, 분수, 그것이 모자란 거예요. 전번에 대박났던 사람은 그것이 넘쳤던 사람인 거겠죠. 그러므로 그 사람은 다른 걸 해도 또 잘 돼요. 그래서 자기 복분을 알고 사는 것이, 분수를 알고 주제를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크릿.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이 인사를 다한다는 것이 시크릿의 어떤 원리대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계속 선명하게 끌어당기면 되는 것이다 라는 설, 이거는 아주 짧은 설이죠. 그리고 이번 생 나머지의 일들을 모르는 사람의 삿된 견해예요. 삿된 견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지어놓은 빚이 있고 우리가 쌓아온 복이 있는데 그 결과만큼 우리는 이번 생에 또 받고 다음 생에 받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막 맹렬하게 생각만 하면 끌어당길 수 있을 것처럼, 확언으로 계속 어떻게 된다 하면 될 수 있는 것처럼, 아니죠. 그렇게 되는 이치가 아니죠.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내 키 10cm 커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5cm도 안 되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살도 그만큼 찔 수 없고 뺄 수 없고, 내 얼굴을 갑자기 어느 날 장동건처럼 잘생기게 만들 수 있습니까? 심지어 노력한다고 됩니까 그것이? 그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피 터지게 노력을 해도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 복분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국회의원도, 그 동사무소 무슨 동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이 하는 겁니다.
우린 그냥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복잡해지지만 저 위로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요 피라미드 꼭대기 같죠? 여기는 간단해요. 이 밑은 이렇게 많은 것이 있었겠죠. 수많은 계율과 준칙과 뭐 격언과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위는 간단해서 오직 세 가지이니 한마디로 말하면은 참, 착, 세 번째도 참, 이것뿐입니다. 참될 것이며 착할 것이며 또 참아낼 것이다. 이 세 가지 또 묘하게도 전부 치읓으로 시작하고 아로 나아가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네요. 이 치읓이라는 것이 잠재된 상태에서의 초월, 그걸 깨고 나오는 것, 이것이 치읓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붕어빵 하나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재료 좋은 거, 싱싱한 거 써가지고 참된 마음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을 포인트를 주죠. 내 이익보다 착한 마음이죠. 이거를 팔기 위해서 밀가루를 조성하고 뭐를 조성하고 잠을 덜 자가면서 참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붕어빵 장수가 또 잘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예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서예 한 지가 제가 한 30년이 넘는데 초창기 때는 그저 잘 써서 남을 이기려고 내가 천하제일필이 되려고 무협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무던히 쓰고 하는데 그 마음가짐이 경쟁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눈에 불이 나는 거예요. 마치 막 손에는 힘을 넣어가지고 부들부들 떨리듯이 하고 독수리가 먹이를 채듯이 그런 식으로 쓰려고 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똑같아요. 참된 마음으로 아무 허위 없이 써야 돼요. 내가 이태백의 시를 쓰면 이태백의 그 마음에 내 마음을 결합시켜서 참되게 써야 돼요. 더 잘나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이 내가 쓰는 지금 오늘의 진인사 대천명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좋은 공감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내용을 뭘 할까? 30분 덜 자고 이것 좀 생각해 보자. 참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매번 다가오죠. 이럴 필요가. 그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되고 착하며 참아가면서 그러면은 그 글씨가 기교는 없어도 빛이 나요. 그 담백한 아름다움, 소박한 절제미 그런 것들이 기교와 그 난잡한 사치와 그런 것을 한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마치 성형수술한 글씨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했어도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대상 못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내 복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집착할 것도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했으면 담담하고 차분하게 그 마음을 내려놓을 뿐입니다. 그것을 기다린다고 하죠. 안달복달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면 내 복이고 아니면 내 복 아니고 그 사람 복이고 하면서 미소 지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겪을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기다릴 수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의 날에도 진인사 대천명이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헛스.